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공지능과 융합 수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새로운 도구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의미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요즘 다양한 형태의 AI 수업이 시도되고 있지만 오늘은 특히 AI 윤리와 생성형 AI 실습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 문제를 고민하며 실제로 생성형 AI를 체험하는 수업 구성을 함께 보시죠. 먼저 생성형 AI의 놀라운 대중화 속도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챗GPT는 출시 후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플랫폼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AI는 교실 밖에서도 이미 빠르게 학생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반면 생성형 AI는 새로운 데이터를 직접 생성합니다. 데이터를 학습해 텍스트, 소리, 이미지, 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수업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를 만드는 3가지 실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제미나이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두 번째, 패들렛으로 생성 이미지 공유 및 의견 교환. 세 번째, 챗GPT로 텍스트 기반 이미지 프롬프트 구성. 먼저 제미나이를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제미나이를 치고 검색을 해서 들어갑니다. 제미나이에게 프롬프트로 입력을 합니다. 과학실에서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중학생을 그려줘. 그럼 조금의 시간이 걸린 뒤 제미나이가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진에서 만약 수정을 원하신다면 해당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을 남학생으로 바꿔줘. 그러면 이렇게 남학생으로 이미지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들렛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패들렛을 통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은 학생들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다른 플랫폼보다 접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게시물 생성인 더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뒤 더하기 13 혹은 더하기 11을 누릅니다. 여기에 보이는 AI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해당 프롬프트 창에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저는 과학실 실험 중학생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가지의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게시물에 삽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를 통한 이미지 생성의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에 과학실에서 과학 실험을 하고 있는 중학생을 그려줘를 입력하니 챗GPT가 특정 조건을 묻습니다. 일반적인 설정으로 그려준 그림에 추가 요청을 합니다. 프롬프트에 여학생을 그려주고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로 그려줘라고 입력하니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에 지브리 느낌나게 바꿔줘라고 요청을 하면 사진과 비슷한 실제적인 이미지에서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챗 GPT 실습 전 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챗 GPT에서 내가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제어하는 단계입니다. 계정 및 설정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제어,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을 꺼짐으로 변경해주세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나의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생성형 AI 이미지 실습을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학생들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습의 과정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이 괜찮을까?입니다. 저작권과 같은 문제는 없을까? 지브리 스튜디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성형 AI 실습을 한 뒤 학생들과 인공지능 저작권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은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업의 주제인 인공지능 저작물 지브리 프로필 사진 괜찮을까? 를 상기하며 인공지능 저작권과 관련한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에서 지브리 사진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 모두 챗 GPT가 생성한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입니다. 토의 주제 1번. 저작권 문제 괜찮을까? 인공지능 저작권에 관한 중학생 민수의 가상의 사례입니다. 가상의 사례에 관한 3가지의 질문입니다. 학생들은 가상의 사례를 읽고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며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빠른 학습자들을 위한 추가 질문 3가지입니다. 모둠별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남는 모둠은 추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모둠별 이야기를 나눌 때 인공지능 저작권에 관해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도움 자료입니다.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미국 저작권청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움 자료입니다. 스타일 즉 화풍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마지막 도움 자료입니다. 인공지능 이미지가 쌓여 인공지능 슬롭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 뉴스 기사입니다. 학생들과 충분한 토의 시간을 가진 뒤 정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저희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지브리 사진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없으나 학습 데이터 활용에 관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토의 주제 2번. 인공지능 학습 괜찮을까?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디자이너 지망생 준호의 가상의 사례입니다. 가상의 사례에 관한 3가지 질문입니다. 디자이너 지망생 준호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도움 자료입니다. 챗 GPT가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당한 뉴스 기사입니다. 2가지의 가상 사례에 대해 학생들과 이야기 나눈 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규칙을 정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 때의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되 나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가? 둘째, 생성한 이미지나 요청한 내용에 내 이름, 얼굴, 학교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나진 않았는가? 셋째, 이 결과물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했는가? 이는 예시이므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예시와 다르게 규칙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영상 속 토의의 자료는 제가 영상 하단의 설명 부분에 구글 링크로 공유해 드릴 테니 수업 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